네, 오늘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 핵심타워 11층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84.71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25.62평입니다. 현재 34%가 유찰돼서 9,369만 9천원입니다. 4차 입찰 기일은 2024년 9월 24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11층 중에 11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8년 6월 27일입니다. 이용 상태는 근린 생활시설로 지금 현재 주식회사 마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식회사 마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 미상인 상태고 확정일자 미상입니다. 배당 요구는 2023년 11월 15일 배당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3천만원이고 월세는 100만원입니다. 점유는 2022년 12월 30일에 한 상태입니다. 자, 본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본건은 주식회사 마을 연구소로 사용 중이고 사업장 주소지는 본점 창원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여직원이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은 점유자의 관련 서류 미제출로 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 바 등록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주식회사 마을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어창구 창원대학로 20으로 놓았고 3층 320호 이렇게 놓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12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거래가액은 3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0일 동일 날짜에 경남은행으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경남은행으로부터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3,980만 원이고 말소 기준 등기로 소멸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과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소 기준 등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물건으로 나온 상가나 아파트, 주택에서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 등록되어 있는 권리 중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권리는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에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자, 전세권은 집합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또는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으로 인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 지금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와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 지금 자,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서는 지금 보면은 권리가 4종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건저당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임의경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압류도 포함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는 7가지인데 먼저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으로 나온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권리가 이렇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가지가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이 물건처럼 3종류만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6가지 권리가 등록되어 있던 3가지만 등록되어 있던 그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서는 지금 보면은 소유권은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말소 기준 등기 종류에 포함되는 것은 건저당, 경남은행의 건저당, 그리고 경남은행에서 신청한 임의경매,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압류한 압류, 이렇게 3종류의 말소 기준 종류가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럼 이 물건에서는 보면은 자, 3가지의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 중에서 경남은행의 건저당은 2018년 7월 12일에 자, 여기 접수일자 녹아 있습니다. 2018년 7월 12일에 접수가 됐고, 그리고 경남은행에서 신청한 임의경매는 2023년 9월 21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울산 중구청에서 압류한 압류일자는 2023년 11월 24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일자 순으로 하면은 경남은행의 건저당이 가장 빠른 접수일자이기 때문에 경남은행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설명한 6가지의 권리 중에서 임의경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임의경매를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 6가지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물건에서 임의경매를 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냐면은 그것은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등기부를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등기부 등본은 이 상가나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줄여서 등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에는 표제부가 2종류의 표제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표제부에 보면은 한 동, 아파트에 보면은 101동 있고, 110동 있고, 120동 있고, 또 113동 있고, 이런 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10동이면 110동, 115동이면 115동, 한 동의 건물 표시, 그 한 동만 표시하는 표제부입니다. 그래서 그 한 동에서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이렇게 11층까지 있으면 11층까지의 면적을, 건물 내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또 표제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 101동이든 110동이든 그 동에서 자 110동이면 110동에 101호에 살 수도 있고 또 1001호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01호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01호에 살고 있으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주거 공간, 복도나 주차장이나 계단이나 이런 공용 면적을 뺀 순수하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나타낸 이 표제부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표제부는 한 동을 나타내는 1층부터 11층까지의 한 동을 나타내는 건물 표시고, 아래에 있는 건물 표시는 한 동 안에서 101호든 505호든 705호에 살고 있던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 그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자기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주로 되어 있고 실 면적은 84.71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등기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각구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크게 보면은 한 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는 1층부터 11층까지 면적을 나타내고,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물 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동에 대해서. 그 아래에 있는 표제문은 그 한 동 안에 501호든 705호든 805호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상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의 건물 표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나는 805에 있으면 805의 면적은 84.71제곱미터 공간에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가 누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게 각구,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은 소유권 위의 권리, 은행에서 건저당을 잡으면은 이렇게 소유권 위의 권리는 건저당 같은 거는 을구에 설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그럼 각구에는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구에는 소유권,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세무서나 이런 데 압류하는 것,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압류할 때, 세금을 안 내가지고 압류할 때 압류 등기도 각구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건저당 설정 등기는 을구에 포함되고, 그래서 소유권 위의 권리는 을구에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면은 이 물건은 건저당 외에는 없는데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 물건에서 왜 임의경매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의 6가지의 압류, 감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 임의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냐면은,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여기서 경남은행에서 2023년 9월 21일에 울산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법원에서, 울산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서 사건 번호가 이렇게 2023 타경 1122259 이렇게 사건 번호가 녹아 있고, 이 사건 번호에 의해서 왼쪽에 보면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자, 여기 있는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경남은행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나가 있는 이 등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임의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임의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 이 세 가지의 건저당, 임의경매, 압류 이것이 지금 세 종류의 그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가 있는데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경남은행의 2018년 7월 12일 날짜 이 경남은행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 권리를 하고 낙찰자는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고 낙찰자는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합니다. 선순위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해야 하고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서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경남은행의 건저당인데 설정일자는 2018년 7월 12일입니다. 그러면 2018년 7월 12일보다 앞서는 권리는 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앞서는 권리가 임차인이 전입일자인데 지금 보면 사업자 등록 일자가 없습니다. 미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상이지만은 알 수가 없다. 자기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점유는 2022년 12월 30일에 점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이 물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가 동시에 2018년 7월 12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바로 그 날짜에 2018년 7월 12일에 경남은행으로부터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물건은 지금 보면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건저당 설정을 바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또 점유일자도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이 있으려면은 사업자 등록 신고도 하고 점유를 해야 됩니다. 주택 같으면은 주택 인도, 그리고 상가 같으면 상가 인도를 하고, 그리고 주택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가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 등록이 미상이지만 확정일자도 미상이지만은 지금 실제는 보면은 점유는 2022년 12월 30일에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2023년 11월 15일에 했지만은 배당 요구만 한다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도 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 요구도 여기 있는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23년 12월 18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배당 요구는 2023년 11월 15일에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는 정확하게 잘 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미상이고 확정일자도 받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임차인은 이 물건에서 지금 대항력도 없는 상태고 배당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입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산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1억 3천만 원입니다. 1억 3천만 원인데 이거 보면은 지금 근린 생활시설로 해갖고 이용 상태가 주식회사 기업 부설 연구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이 있는 상태의 물건을 낙찰받는 것은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 아주 유리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대항력 부분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여기서 생활한다면은 월세 100만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4년 9월 24일에 최저 매각 대금이 9,363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이 금액으로 낙찰받는다 하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면 월세가 100만 원이면은 상당하게 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수도 건물 면적이 84.71제곱미터이고 실평수가 25.62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1층이고 그래서 건물도 또 보면은 2018년 6월 27일 사용성입니다. 아직 6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직 깨끗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대수가 지금 보면은 호수가 102세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튼튼해 보이고 호수도 102세대면은 적은 호수는 아닙니다. 아니고 또 지하 1층 있고 조금 지하 2층까지 있었으면 주차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지하 1층에 11층 건물입니다. 자, 그런 사실이고 지금 보면은 엘리베이터 있고 복도 계단실 그다음에 지하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지금 지상 11층에는 근린 생활시설과 어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원도 있고 그리고 그럼 동일번지 매각 물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 이 물건 외에 또 거래된 게 보면은 동일번지에 4층이 매각됐습니다. 2024년 7월 10일에 57%에 지금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6일에 또 매각이 60%에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49%까지 내려가면은 하나는 60%, 하나는 57%에 지금 된 상태인데 1층은 60%, 4층은 57%입니다. 그러면은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독으로 입찰해 갖고 낙찰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물건도 지금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가 50만 원 있었고 얘는 29평입니다. 실평수가 4층이고 자 4층인데 지금 보면은 건저당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역시 대항력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2억 8천에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은 보면은 자 1층입니다. 상가에서는 1층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단독 입찰입니다. 보면은 60%에 60.37%에 낙찰됐습니다. 보면은 49%까지 유찰됐다가 지금 60%에 낙찰됐는데 단독 입찰입니다. 3억 9,3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은 내나 공실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임차인도 없는 상태.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2018년 7월 12일 되는가 동시에 또 경남은행으로부터 건재당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유자가 왕시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도 구청이 지금 2023년도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3명이 입찰을 해서 55%에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보니까 대항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 자, 이렇게 보고 그 아래에 있는 물건을 보면은 자, 이렇게 2명이 입찰했고 거의 55%에 낙찰이 됐습니다. 공실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경남은행 건재당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2명이 입찰해서 55% 정도의 지금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자, 보통 보니까 이 물건은 거의 50%에서 지금 낙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이 보면은 34%까지 유찰된 상태인데 다른 물건에 비해서 많이 유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많이 유찰된 이유가 사업자 등록의 미상 이 부분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찰자들이. 근데 사실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금 건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등기부를 봐도, 이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이 건물을 이렇게 보면은, 이 각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각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그것이 2018년 7월 2일에 했습니다. 소유자가 주식회사 HSDNC 여기서 7월 2일 날 하고 바로 소유권 이전을 매매를 해가지고 7월 12일에 이렇게 소유자 왕금백으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7월 12일, 2018년 7월 12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에서 보면은, 자, 2018년 7월 12일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경남은행에서 또 2018년 7월 12일에 소유권 이전과 같은 날에 경남은행으로부터 건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없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일자를 공개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자들은 좀 미상으로 있다 보니까 쉽게 덤벼들지를 못하는 그런 물건이지만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건은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9월 24일에 낙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건에서 지금 보면은 다른 물건의 기준 잡으면은 사실 1억 3천. 자, 보면은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 보면은 2억 7,300만 원에 우리가 34%까지 떨어졌으면은 한 40% 정도, 40%면은 1억 900만 원, 920만 원입니다. 1억 920만 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건은 뭐 40% 정도의 낙찰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920만 원. 자, 오늘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물건의 입찰가를 1억, 자, 다시 작성했습니다. 원래 오타가 나면은 경매법정에서 반드시 새 길 입찰 용지를 해야 됩니다. 작성을 다시 하셔야지 그 용지에 기록하게 되면은 입찰 무효가 됩니다. 낙찰이 돼도 1억 920만 원 하겠습니다. 1억 920만 원. 자, 우리는 이 물건의 입찰 가격을 1억 92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지금 보면은 2024년 9월 24일에 최저 매각 대금 9,363만 9천 원에 지금 10%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936만 3,900원입니다. 자,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금액 이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하로 적으면은 입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40만 원을 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940만 원. 자, 940만 원. 이렇게 우리는 입찰가를 산정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자기 압수표로 제출하고 입찰자는 자기 이름 찍고 도장 찍으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가격을 수정할 일이 있다든지 오타가 났을 때는 반드시 새 길 입찰 용지에 다시 작성하셔야지 거기서 수정해서 제출하면은 입찰 무효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물건의 입찰 가격을 1억 920만 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입찰 기일이 9월 24일입니다. 자,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모의 입찰가를 반드시 작성해 보시는 노력을 하셔야 아파트 경매 물건이든 상가 경매 물건이든 자기가 원하는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강의만 듣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강의를 듣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노력을 하셔야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왔을 때 낙찰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